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12월 첫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거대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균열부터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영상 기술의 등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AI의 밝고 어두운 모습까지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AI 업계의 두 거인 오픈 AI와 애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정말 독보적인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던 이 두 회사가 최근 심상치 않은 내부 동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내부적으로 코드 레드, 그러니까 최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와, 한때는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오픈 AI의 성이 구글과 엔트로픽의 거센 추격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위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 메모를 보면요, 오픈 AI가 광고나 쇼핑 같은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일단 잠정 중단했다고 해요. 대신에 모든 역량을 챗GPT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쏟아붓기로 결정한 거죠. 속도랑 안정성 높이고 사용자에게 좀 더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더 넓은 범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오픈 AI의 유일한 생존 과제가 된 셈입니다. 경쟁의 열기가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외부 경쟁 때문에 힘들다면 애플은 오랜 내부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어요. 바로 그 AI 비서 시리의 부진이 계속 길어지면서 결국 AI 부문 리더십의 칼을 빼든 겁니다. 기존에 AI 책임자였던 존 지안드레다가 물러나고요. 그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잔뼈가 굵은 아말 수브라마냐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수브라마냐는 앞으로 애플의 AI 모델 개발부터 연구 그리고 안전까지 전부 총괄하게 되는데요. 이건 애플이 지지부진했던 시리 개선을 포함해서 AI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동안에도 기술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차세대 영상 생성 모델 런웨이의 젠 4.5, 이 경이로운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런웨이가 새로운 비디오 모델 젠 4.5를 공개하면서 영상 생성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나오자마자 주요 산업 벤치마크를 그냥 다 휩쓸어버리면서 기술의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젠 4.5의 가장 놀라운 점, 첫 번째는요, 바로 프롬프트를 현실로 구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냥 이미지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물체의 무게감이나 움직임 같은 물리법칙을 아주 섬세하게 이해하고 복잡한 장면 속에서도 각 요소를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캐릭터의 미세한 감정 변화나 얼굴의 디테일을 포착하는 능력은 와, 이건 정말 감탄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바로 스타일 제어와 시각적 일관성입니다. 실제 촬영 영상이랑 구분하기 어려운 실사 비주얼부터 아주 예술적인 애니메이션까지 정말 넓은 범위의 스타일을 소화해내고요. 그러면서도 영상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능력, 이건 창작자들한테 정말 전에 없던 자유를 선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적 성취 뒤에는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런웨이가 자신들의 GPU를 기반으로 이 획기적인 모델을 구축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고의 AI 모델은 최고의 하드웨어 위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AI가 어떻게 감시의 도구가 되고 또 어떻게 창작의 도구가 되는지 그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감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감시 카메라 기업 플락에 AI가 어떻게 훈련되는지에 대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그 훈련 과정에 해외의 긱 워커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훈련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미국 전역에 설치된 플로 카메라가 차량, 사람, 심지어 주변 소리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데이터는 필리핀 같은 해외에 있는 긱 워커들한테 전달되죠. 이 사람들은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무슨 차종이다, 이건 무슨 소리다, 이렇게 꼬리표를 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이 인간이 만든 꼬리표를 학습해서 스스로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플럭 AI가 탐지하는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차량 정보는 기본이고요. 사람의 옷차림, 심지어 특허에는 인종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비명이나 총성 같은 소리까지 식별하도록 훈련받고 있죠. 미국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 작업자들에게 검토되고 이걸 기반으로 감시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제는 창작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의 한 연구 결과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97%의 사람들이 AI가 만든 음악을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에는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참가자가 세 곡을 모두 정확하게 맞춰야만 성공으로 간주했습니다. 단 한 곡이라도 틀리면 그냥 실패로 처리해버린 거죠. 이 때문에 구별 못한 비율이 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 숫자에 있습니다. 디저에 매일 올라오는 곡의 34%, 그러니까 세 곡 중 한 곡이 AI 생성 음악일 정도로 그 양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AI 음악이 실제 전체 스트리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노래는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거의 듣지 않는다는 의미죠. 양은 폭증했지만 아직 인간의 창의성에 담긴 음악의 질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한 거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캐메런 감독이 생성형 AI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와 배우, 연기까지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는 끔찍하다고요.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카메론 감독은 자신이 사용하는 퍼포먼스 캡처 기술과 생성형 AI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퍼포먼스 캡처는 배우의 연기를 디지털로 기록해서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즉 배우와 감독의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생성형 AI는 인간의 연기 자체를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하는 도구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AI는 업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창작의 경계를 허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하는 것인지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가 이어집니다.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AI 논문과 오픈소스 코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핵심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요, 먼저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논문 3편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AI 커뮤니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에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정말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강화학습으로 모델을 한창 훈련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아예 학습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밝혀낸 걸 보니까요. 이 안정성을 잡으려면 딱 2가지만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할 때와 실제 사용할 때 불일치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policy stateless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정책 부패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모델이 좀 오래된, 그러니까 최신이 아닌 데이터로 학습하면서 성능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발견 덕분에 왜 특정 기법들이 효과가 있었는지가 명확해진 거죠.
연구진들이 이걸 재밌게 안정적인 RL 훈련을 위한 레시피라고 부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온폴리시 훈련처럼 실시간으로 얻은 데이터로 바로바로 학습할 때는 중요도 샘플링이라는 재료가 꼭 필요하고요. 반대로 오프폴리시 훈련처럼 예전에 모아둔 데이터를 써서 좀 더 빠르게 학습하고 싶을 때는 클리핑이나 라우팅 리플레이 같은 다른 재료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이 레시피만 잘 따르면 누구든지 안정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꾸준히 높은 성능을 내는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죠. 이 논문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의료 분야의 아주 놀라운 혁신에 대한 소식입니다. 의료 AI,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분야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의료 영상 분석 모델들이요, 좀 한계가 있었어요. 특정 장비로 찍은 특정 질병 영상에만 잘 작동하는 식으로 범용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걸 학습시키려면 의사나 전문가들이 일일이 손으로 여기가 문제 부위야 하고 표시해주는 그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라벨링 작업을 매번 해야만 했죠. 바로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매드샘3. 이 모델은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 3 아키텍처 위에 PCS, 프롬터블 컨셉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얹었는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예전처럼 의사들이 마우스로 점을 찍거나 네모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예를 들어 종양 찾아줘, 이렇게 자연어로 명령만 내리면 AI가 알아서 영상 속의 해당 부위를 정밀하게 딱 찾아준다는 의미거든요. 엄청난 변화죠. 게다가 이 맷샘3의 범용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MRI, 초음파, CT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움직이는 의료 영상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 이미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영향력이 명확하죠. 맷샘3가 의료 영상 분석 분야에 있어서 성능과 유연성의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논문의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베타 AI 뉴스레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생성 모델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영상 만들어주는 AI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들, 결과물 퀄리티는 더 좋게 만들면서 훈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존 방식, 그러니까 RGB 리플은요, 비유하자면 요리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이건 좀 짜네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랑 비슷했어요. 최종 결과물인 픽셀 상태에서 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계산도 복잡하고 메모리도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 PRFL은요, 요리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지금 간을 좀 더 해야겠어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생성 과정의 훨씬 초기 단계인 잠재 공간에서 모든 걸 처리하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거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정말 극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사용량이나 훈련 시간이 몇 %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십 배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훈련 비용이 싸졌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모델이 사용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영상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도 더 궁금하시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 자세히 정리해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논문 3편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개발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건 최첨단 AI 연구의 아주 오래된 숙제죠. 바로 재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이벌브처럼 LLM을 사용해서 진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런 정말 혁신적인 연구들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막상 논문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세세한 내용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기가이보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연구자들이 LLM의 똑똑한 언어 능력이랑 진화 알고리즘의 최적화 능력을 합치는 이런 강력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아주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부품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이보의 진짜 강력한 점이 바로 이 모듈성에 있는데요. 품질 다양성 알고리즘 같은 것도 있고 LLM으로 돌연 변이를 만드는 기능도 있고
연구에 필요한 웬만한 기능들이 다 블록처럼 준비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AI 최적화 시스템을 뚝딱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덕분에 이 분야의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겠죠?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기대됩니다.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개발자분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프로젝트예요. GitHub 링크는 저희 뉴스레터에 바로 걸어두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과연 지금의 AI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동적인 세계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벤치마크가 나왔습니다. 요즘 AI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잖아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요. 이렇게 멈춰있는 한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이라던가 밀가루 반죽이 오븐에서 부풀어 올라 맛있는 케이크가 되는 과정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연속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바로 그 어려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인비전이라는 벤치마크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모델한테 딱 하나의 프롬프트를 주고 그에 맞춰서 인과적으로 말이 되는 4장의 연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초기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미지 생성에만 특화된 모델들은요, 각각의 이미지는 참 예쁘게 잘 그리는데 4장을 이어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반면에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통합 모델들은 인과관계는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시간이나 공간의 일관성을 쭉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혹시 너무 예쁜 단일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느라 정작 AI가 이 세상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더 중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 엔비전 벤치마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역시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로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